반갑습니다. 스카이쌤 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킹까지 신경 쓴 리스닝 코칭법과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아이의 리스닝 학습을 코치하실 때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원어민과의 대화, 영어 원서 듣기, 영어 영상 보기는 힌트가 있는 듣기일까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어 리스닝 교재는 어떨까요? 세 번째로 우선 영어로 말이 터지게 이런 리스닝 교재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피킹까지 신경 쓴 리스닝 영어 교재 학습법을 학습 전과 학습 시, 학습 후를 알려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6가지 리스닝 코칭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3년이 좀 넘게 블로그를 운영했거든요. 블로그 하면서 영어 관련 문의 댓글은 확실하진 않지만 500건은 넘게 받았을 것 같아요. 댓글을 드리면서 느낀 게 리딩 교재 학습은 많이들 시키시지만 리스닝 교재 학습은 그에 비해 확실히 덜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리스닝은 당연한 학습이었거든요. 영어로 듣는 게 있다면 그게 리스닝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다른 면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음원을 활용해 영어 원서를 집중 듣기를 하거나 영어 영상 보기를 하며 영어 듣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제 아이도 이 3가지를 다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힌트가 있는 듣기라 리스닝 교재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어 원서 집중 듣기에 대해 잠깐 말해볼게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열심히 음원을 들으며 영어 원서를 읽는데 영어로 말이 터지지 않는다고요. 영어로 말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문장 생성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구어체 인풋의 부족도 있어요. 영어 원서 중에 그래픽 노블, 즉 만화는 구어체지만 대부분의 영어 원서는 문어체죠. 말이 아닌 글의 언어죠. 글의 언어만 접해서는 말의 언어가 터지는 게 힘든 아이도 있을 거예요. 말의 언어 인풋이 있어야 영어로 말이 터지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리스닝 교재를 추천합니다. 또 영어 원서로 집중 듣기를 한다면 아이는 영어 원서를 보며 음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중력이 매우 좋은 아이라면 듣기와 읽기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 원서를 읽기는 하지만 때로는 소리까지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용 이해 면에서 본다면 아이는 듣기보다는 읽기를 통해 내용을 처리할 겁니다. 즉 힌트인 글을 보며 듣기가 아닌 읽기를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영어 동영상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영어 동영상 속 대화를 완벽히 들을 수 있다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화면 속 등장인물의 표정, 억양 이런 것들을 통해 내용을 유추하죠. 아이는 결국 내용 이해를 듣기와 화면 속 힌트를 결합해 알게 됩니다. 리스닝 교재를 사용하는 것 대신 원어민과의 대화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죠. 원어민은 학습자를 고려해 말의 빠르기나 연음, 플랩 현상 같은 말하기 현상들을 조절해요. 그러다 보니 일정한 기준으로 녹음된 리스닝 음원보다는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듣기 쉬워요. 듣기도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 실력을 쌓아야 하니 교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듣기는 단순히 소리 듣기인 hearing과 소리를 듣고 의미를 이해하여 기대할 되는 행동을 하는 의미 듣기인 리스닝 활동도 있어요. 의미 듣기 활동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되는 듣기 활동이에요. 듣기 교재는 단순한 소리 듣기인 hearing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미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아이는 고도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뇌를 빠르게 회전시켜 음원과 거의 같은 속도로 의미를 처리하게 되죠. 내용 이해를 위해 화자의 억양과 어투 등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은 미비해요. 오로지 귀에 의존한 듣기를 통해 의미를 처리하게 됩니다. 계속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다가 토플 수준 리스닝 정도 되면요. 의미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듯 리스닝 교재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듣기에만 강한 목적성을 가집니다. 영어 원서 집중 듣기와 영어 동영상 보기 등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 잘 활용해야겠지만 아이가 의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리스닝 교재로 학습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로 말하기가 터지지 않은 아이는 글의 언어인 문어체가 쌓였어도 말의 언어인 구어체를 잘 몰라 말하기 자신감이 없어 말이 더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리스닝 교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 안 하죠.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중에 있는 초급과 중급 리스닝 교재 중 많은 교재의 주제가 인사, 친구, 이웃, 쇼핑, 음식 등으로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다루는 교재로 우선 선택해 학습시키시면 좋을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브릭스 출판사의 브릭스 리스닝 100에서 250까지나 능률 출판사의 리스닝 버디나 주니어 리스닝 튜터 등도 이런 주제를 다뤄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은 정말 많아요. 제 아이는 이런 주제의 새 시리즈를 학습하며 기초회화 실력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사립초로 전학 가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듣기 문제만 푼다고 스피킹까지 터지지 않아요. 이제 리스닝도 하지만 스피킹의 효과도 노려보는 리스닝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스닝 영어 교재 학습법입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듣기 교재를 사용해 한 유닛을 대략 5-60분 정도 학습했고요. 나중에는 높은 단계는 7-80분 정도 학습했어요. 첫 번째로 영어 학습 전에 할 사항으로 부모님은 답지를 보고 코치할 거라 답지를 읽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 걱정이 된다면 답지를 미리 읽어보셔도 돼요. 이때 모르는 단어를 다음 사전 앱이나 네이버 사전 앱 등의 영어 단어장에 정리하면 아이에게 빠르게 발음을 들려주고 뜻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학습 시 지난주에 학습한 유닛의 음원 중에 들어볼 만한 음원만 선별해 듣습니다.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듣게 해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로 우선 수업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 바로 뒤에서 책을 보여드리며 보충 설명할게요. 아이는 이번 유닛의 단어와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닝 문제를 풀면 음원을 들려주고 문제를 채점합니다.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를 하며 의미를 파악하거나 음원을 들은 뒤 의미를 파악합니다. 답지를 보며 틀린 문제의 이유를 알아보고 들어볼 만한 음원만 선별해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닛의 단어와 핵심 문장을 읽어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고 딕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별로, 즉 리스너, 유닛 테스트 등 구성별로 문제를 풉니다. 이제 책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유닛 9를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유닛 9를 한다면 유닛 8이 끝났을 때 미리 유닛 9의 단어와 문장 표현들을 암기시켜야 돼요. 이제 유닛 9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미리 암기했었던 단어와 문장 표현들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면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스타트업 했으면 스타트업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딕테이션을 하면 되고, 만약에 리스너업 했으면 리스너업에 대한 해당하는 딕테이션을 하면 되는 거겠죠. 구성별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닝 교재를 푼 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습 후 활동들까지 해야 스피킹이 되는 리스닝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은 영어 학습을 하며 생기는 모르는 단어, 외울 만한 문장, 다음 유닛의 단어와 핵심 문장을 영어 노트에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아이가 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는 영어 노트에 적힌 내용을 암기해 시험을 봅니다. 리스닝 교재의 핵심 문장들을 암기하며 인풋을 쌓아야 말하기 아웃풋이 됩니다.
문장 암기를 통해 기본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도 생기지만 이런 문장들을 변형해 문장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문장 암기 꼭 신경 써주세요. 시간이 될 때 수시로 음원을 들으면 좋습니다. 외고 전교 1등이자 수능 만점자의 비법이 음원 듣기였던 거 기억하시죠? 음원을 듣게 해주세요. 6가지 리스닝 코칭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리 다음 유닛의 단어와 핵심 문장을 암기합니다. 제 아이는 첫 번째 리스닝 교재의 첫 유닛을 학습하다가 안 하겠다며 펑펑 울었어요. 교재가 늦게 배송되는 바람에 아이는 단어와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 영어 학습을 했거든요. 미리 단어와 핵심 문장을 읽어보게 했지만 하필 첫 유닛의 주제가 인사여서 핵심 문장이 많고 낯설었어요. 아이가 교재에 잘 적응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미리 단어와 핵심 문장을 암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스피킹까지 발현이 되려면 문장에 인풋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단어와 핵심 문장이 교재에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영어 노트에 정리해 암기시키면 되는데요. 핵심 문장이 없는 교재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답지를 보고 반복되는 문장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주제가 감정이라면 너는 기분이 어때? 라는 문장이 반복돼요. 그리고 대답으로 신나, 행복해 등이 있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을 정리해 암기시키면 됩니다. 이제 아시죠? 리스닝에서 암기한 핵심 문장들이 아이의 스피킹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의미를 파악하는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리스닝 교재에는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가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어서요. 딕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딕테이션을 하며 의미를 파악합니다. 딕테이션은 한 문장씩 진행하는데요. 문장이 짧으면 한 문장을 통으로 들려주고요. 단계가 높아져 한 문장의 길이가 길다면 한 문장을 나눠서 들려주세요. 한 문장의 빈칸을 다 맞추고 나면 해당 문장을 통으로 다시 들려주고 아이에게 의미를 말하라고 시키세요. 한 지문이 끝나고 나면 아이는 답지에 딕테이션을 보며 다시 듣습니다. 네 번째로 딕테이션이 없다면 음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게 만드세요. 아이가 잘한다면 부모님은 한 문장씩 잘라서 들려준 뒤 아이가 의미를 말하게 시키세요. 아이가 틀리면 통 문장을 다시 들려주고 의미를 말해줍니다. 아이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은 한 문장씩 잘라서 들려준 뒤 답지를 보고 의미를 말해주세요. 한 지문이 끝나고 나면 아이는 답지의 지문을 보며 다시 들어요. 5번째로 딕테이션을 할 때 아이가 빈칸의 단어를 맞출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들려주세요. 아이가 너무 못 알아들으면 살짝 힌트를 주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모른다면 단어를 알려준 뒤 반복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들려주세요. 아이가 모르는 단어라면 정리해서 암기시키세요. 지표 영어가 좋은 게 내 아이에게 맞춤으로 정리해서 공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6번째로 아이가 듣기 센스가 없다면 발음 현상에 대한 스킬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리스닝을 잘한다면 굳이 리스닝 스킬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듣기 센스가 부족하다면 리스닝 스킬을 알려주세요. 제 아이는 알려줬고요. 학원생들도 가르쳐 줬었어요. 듣기 스킬은 대표적인 게 단어가 연결해서 들리는 연음과 플랩 현상, 부정 축약 등이 있어요. 영어 교육 서적인 어린이 영어 교육의 초등 영어 듣기 지도편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듣기는 언어 습득과 학습의 제일 기본적인 단계이고 듣기 입력에 의해서 어린이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듣기는 어린이의 언어 습득과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피킹까지 고려한 제 리스닝 학습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